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 시대가 아닌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2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의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120세 장수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의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선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 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보험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녀들 보험을 부모님들이 대부분 가입을 하고요. 요즘은 또 태아보험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보통 22주 안에 태아보험까지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입한 그 보험이 정말 평생 100세, 120세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잘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쭉 보험의 경력을 보니까 최근에 보장 어린이들, 즉 자녀들 보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부모님들 역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왕 우리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 가입을 해주실 때 꼭꼭 짚어봐야 할 문제들, 그러니까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여기 지금 120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 이게 무슨 120살까지 살겠어? 근데 지금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90세에서 100세를 살고 계시거든요. 100세 보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80대, 90대 저희 부모님들 세대 부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90세입니다. 90세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90세에서 100세를 가는데 자, 지금 0세에서 30세 또는 35세 저는 요 정도 나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120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세 보장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이 장수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죠. 건강,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이런 것들을 노후나 지금 쭉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자, 건강은 물론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만약 나에게 큰 질병이 걸렸다면 라고 생각한다면 보험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의 노후자금. 노후에 노후자금은 특히 왜 그러냐면 내가 소득이 없어요. 또는 내가 아파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병원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금보험이라고 하고요. 연금보험이 0세부터도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0세도. 연금보험, 20세, 50대만 연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0세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건강에 필요한 필수 조건, 나의 운동과 내 건강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보험. 우리 아이가
120살,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면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정말 위험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건 가족 병력입니다.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뇨 있는 집안에 자녀도 분명히 당뇨가 나오고요. 혈압 있는 집안에 분명히 혈압도 나오고요. 혈압 있는 집안에선 대표적으로 20대 후반때부터 혈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제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지 또는 내가 선천적인 특이 체질인지 중요한 거 가족 병력과 함께 되는 거 있죠. 식습관, 그 다음에 직업의 난이도, 위험한 직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직업에서 오는 위험성은 없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장 많이 가져가면 누구나 좋겠죠. 그러나 최근에 보험료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조건들에게 맞는 나에게 딱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내가 끝까지, 보험은 끝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중간에 해약을 하면 누가 이익이죠? 보험사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가족 병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계에서 발병률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암이 지금은 35에서 40% 정도의 발병률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집에는 암이 없어. 35%에 40%의 사회적 통계가 있다고 하면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로, 과거에는 25세 또는 27세, 또 최근에는 30세 보장 어린이 보험을 많이들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 보험이 아니라 30세까지도 이때 요 밑으로, 즉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30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어린이 보험을 강조하느냐, 30세 넘으면 뭐 그냥 어른 보험 하면 안 되냐. 보장이 좋아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들을 많이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물론 30살이 넘어서 31살이 되는 순간 그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나는 이 보장을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이런 것들이 5천, 7천까지도 30세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던 게 30세를 넘어가는 순간 2천이나 1,000만 원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30세 이전에 꼭 나에게 맞는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해서 오늘 어린이 보험을 해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이에요.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10개의 뇌혈관의 질환에 대한 질병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비. 자, 요거는 발병률이에요. 발병률은 실제로 발병은 16%밖에 안 되고 가입은 거의 90%가 돼 있어요. 뇌출혈. 그리고 나이 드시면 다 뇌출혈만 되지 뇌혈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뇌출혈은 3개만 되고요. 뇌졸중 3개. 그럼 플러스 6개죠. 이거 4개, 10개가 되는데 이 10개를 다 보장받으려면 뭘로? 뇌혈관 질환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터져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막히는 거예요. 폐쇄. 그런데 제 고객이 최근에 37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상선이 아픈가 하고 가서 검사를 하는 도중에 머리에 혈관에 머리 뇌에 꽈리가 생겼대. 즉 혈관이 약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런 진단을 받을 때 뭐가 되냐면 I67 기타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뇌혈관 질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진단비 1,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터졌나요? 아니죠. 막혔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뇌혈관 질환 받을 수 있는 이거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20세 이하에는 7,0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런데 보통은 3,000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많이 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은 19%래요. 근데 가입률은 제가 볼 때 95% 이상이에요. 자, 대표적인 협심증, 가슴이 욱져요 오는 거, 이거는 심근경색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로 내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망하기 직전. 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한도가 크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암 진단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느냐?
보면 대부분 이게 지금 2013년도 자료인데도요. 간암 같은 경우 7천만 원 들어가고요. 췌장암도 6,500, 폐암도 5천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즉 암이 걸릴 때 치료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치료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치병? 아닙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거죠. 암도.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돈이 문제다. 왜 돈 얘기하나 볼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 암이 굉장히 이 동그라미가 커진 것처럼 암 발병률은 늘어났지만 늘어나다 보니까 남자가 38.7%예요. 남자는 거의 40%. 4명, 10명 중에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고요. 여자는 33.1%. 즉 3명이 넘는 거에서 1명 정도는 내가 암을 걸린다는 건데 암이 5년 생존율이 지금 70%까지 육박해요. 굉장히 많이 생존율이 좋아졌다는 것. 즉 치료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완치율, 생존율도 좋지만 재발률도 높다는 거예요. 암별 재발률을 보면 간암 같은 경우 70%죠. 유방암도 60%예요. 대장암도 50%. 근데 이 대장암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3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음식 습관인지 모르지만 대장암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50%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고요. 위암 역시 그 흔하다는 위암도 60%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100세를 살아야 하는 120세를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은 중간에 암이 걸렸다가도 완치가 됐죠. 또 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그냥 나 몰라라 할까? 볼까요? 자 보면 지금 보시면 자 보통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5천 또는 1억까지 준비하신 분도 있어요. 5천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암, 1차 암 진단을 받으면 5천을 받겠죠. 그럼 당장 수술하고 입원하고 하는데 자 암이 걸리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안 하게 된다니까.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빚이 없는 지금 가계부채 몇 %라고 하니까 우리 집도 급한 빚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뭘로 하죠? 암진단금 5천 받는 것으로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을 것 같지만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치료가 끝났나요? 암 진단 받았는데 치료가 끝난 건 아니죠. 암 투병 기간이 최소 평균 4에서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이후에까지 살면 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4에서 5년 동안 이 투병비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제가 2차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2차 암이 아니라 투병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암 걸리고 1년 또는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됐다고 치시면 자 내가 처음 받아서 돈을 다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치료비가 필요해요.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요. 암이 한 번 걸리면 5년 이상이 지나도 그 암 처음 초기가 초기암이 아니면 암보험조차도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볼까요? 왜 돈 하냐면 보세요. 최신 의학기술 때문에 치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치료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폐암 말기 요 이레사라는 약도 한 달 약값이 180만 원이고요. 백혈병 치료제는 약값이 225만 원인데 방사선 치료 도와주는 재발이는 2천만 원이에요. 한 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췌장암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이게 유방암 치료제인데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인데 이거를 복용을 하면 12% 이상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먹을 수 있나요? 자, 여기 보면은 신장암 치료제 한 달 약값이 500원인데 생존율이 40%가 좋아진대요. 자, 우리가 암이 걸려서 내가 병이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이 된 약값이 있는데 그거를 안 먹고 싶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볼까요?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돈이 나오는 거죠. 즉 잔여암은 제가 얘기한 대로 투병기간이죠. 1에서 5년 동안이라면 매 1년마다 처음 이 암은 아까 5천만 원 해서 납입 면제까지 됐어요. 보험료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안 내고 1년이 지난 투병기간 1년 때 1,000만 원 내가 가입했으면 계속 진단하면 1,000만 원 나오고요. 또 만약에 이 뒤에도 내가 완치가 안 됐어. 잔여암이 남아있으면 또 1,00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5천만 원 받았어요. 5번을 받아서 1,000만 원씩 5천을 받았어요. 나는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완치가 됐는데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재발이 되면 다시 또 2천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재진단암을. 또는 전이가 됐대요. 그러면 아니면 새로운 암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도 또 받을, 즉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암은 여기서 한 번만 주죠. 한 번 5천을 가입했던 1억을 가입했던 한 번만 주고 끝나는데 이 재진단암은 계속 반복 주니까 이게 10년이면 10번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20년 동안 암 투병을 했다면 20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1,000만 원만 가입했어도 이제 1억이 되는 거고 2억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보다 다소 비싸지만 지금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매우 이것마저도 저렴해요. 그래서 요 보장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재진단암은 저는 1년마다가 좋은 것 같아요. 1년. 지금은 2년을 주는 회사도 있고 1년을 주는 회사도 있는데 저는 1년 주기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가 암이 만약에 걸렸을 때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특히 납입 면제까지 되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인데 후유장애를 보시면 80% 이상 또는 80% 이상 여기는 상해냐 질병이냐 글씨가 똑같죠. 즉 상해로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의 장애가 생길 때 한 번만 지급합니다. 얘는 딱 한 번. 그런데 자 상해든 또는 질병으로 내가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3에서 79% 또는 3에서 100%는 반복 지급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질병이든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 신체 부위의 장애율을 곱하기 해서 가입 금액을 해서 이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사람은 3천만 원의 후유장애를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한쪽 눈에 눈꺼풀이 운동장애가 생겼어요. 그래 5% 장애율을 받으면 150만 원 받겠죠. 청력이 심한 장애가 생겼어요. 운동하다가 왜 고막이 깨지거나 고막이 터지거나 그랬을 경우 정말 청력이 있는 경우가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자, 이 15% 450만 원 받죠. 치아가 운동하다 5개 이상 깨져버렸네. 그랬을 때 150만 원 또 받을 수 있고요. 디스크 600만 원. 즉 또 비뇨기계 생식기 문제가 생겼다. 이건 50%가 되죠. 발가락 한 개 말고 뒤에 거 빼지면 5%예요. 이거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해가 생겼을 때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코의 기능을 상실했어. 냄새 못 맡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도 15% 장애율 받으시면 자 450만 원 또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치매도 나옵니다. 제가 요건 다음 장에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암해서 위암 제거 수술을 해보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간도 4분의 1 정도 제거하면 75%. 그다음에 폐암은 20%. 그다음에 대장암도 인공항문 장착하면 20% 후유장애 나오고요. 신장은 제거를 하고 뭐하죠? 혈액투석하죠? 75% 나옵니다. 가입 금액에. 그다음에 전립선도 고환을 제거했을 경우 50%, 난소도 제거하면 50%. 물론 이런 큰 질병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얘도 걸리고 얘도 걸렸다고 가능했을 때 2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거든요. 그래서 이 후유장애는 굉장히 나이 먹을수록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각보다 내가 질병이 있으면 절대 가입할 수가 없거나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가입할 땐 어머 이렇게 싸? 할 수 있을 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노년기 장애도 이 질병 후유장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뭐 10살 되고 이제 20살 된 애한테 무슨 노년기? 이 보험은 120살, 100살까지 가져갈 거니까 지금 싸게 준비하자는 거죠. 자, 치매도 CDR 점수 2점, 즉 이게 2점이면 경증 치매라고 할 수 있죠. 경증 치매 때도 40%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신경계, 척추질환, 인공관절, 시력, 청력 이런 것들, 즉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파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기능이 쇠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준다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먹어서까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가 치매도 보장하는 거죠. CDR 점수 2점, 약간의 치매인데도 40%. 내가 5천만 원 가입을 했어요. 내 질병 후유장애가 5, 4, 20, 2천만 원을 여기서 받는 거죠. 경증 치매 진단비 2천만 원 주는 보험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했어. 근데 이분은 젊을 때 위암이 걸려서 위 제거 수술을 해서 5천만 원 가입해서 50% 2,500만 원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렸더니 2천만 원을 또 준다는 거죠. 치매는 점점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20%씩, 1000만 원씩 여기 추가적으로 나중에 점수가 더 높아진 요것만 증명해 보이면 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가 불과 몇 년 전, 작년만 해도 모든 보험사가 팔지 않다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가다가 이게 너무 고객들, 시청자들 반응이 좋아지니까 이게 지금 전 보험사에서 팔고는 있지만 3%부터 되느냐, 20%부터 되느냐, 또는 79%냐, 100% 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저는 이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이나 또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30세 보장으로 해야 되는지 100세 보장으로 해야 되는지. 자, 제가 이 샘플링을 해봤어요. 30세 보장으로 모든 보장을 다 암 진단비도 넣고 다 넣었더니 20년 납부를 했어요. 그때 7만 원이 나오니까 총 보험료가 1680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도 안 아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30세 됐을 때 보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100세 보장으로 보험을 가입했더니 이때 7만 원 가입했던 게 17만 원이나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암보험도 늘어야죠, 질병 후유장애 넣어야죠, 다 넣고 나니까 이걸로 20년 넣었더니 4천. 그래서 내가 40년을 납입을 해서 총 5,760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자, 태아보험이나 0세 때 아예 처음부터 100세 보장을 가져갔더니 30년 납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11만 원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30세 보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아암이 있어요. 소아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아백혈병 이런 것들이 가입 금액이 3천에서 또는 5천까지도 돼요. 근데 이 보험료가 정말 1,000원이 안 돼요. 이거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고 30세만 요까지만 보장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데 이 100세 보장에도 이런 특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세 보장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냈더니 총 납입 금액이 3,960만 원이에요. 즉,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자, 달라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만약에 내가 30세까지 살면서 혹시 모르는 우리 아이가 큰 장애를 입거나 큰 질병이 얻었다면 가기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고, 어느 보험사에서는 예약 판매라고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어린이 보험 100세 보장이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을 거의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주 싸요. 보험료 차이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것들을 다 보장을 가져가서 100세까지 가져가시고 엄마가 한 20세, 25세까지 내주시다가 아이가 독립하면서 5, 6년 내면 깔끔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100세 보장의 어린이 보험에 최근에 납입 면제 혜택도 있어요. 그야말로 암만 걸려도 납입을 중단하고 나는 몇 세까지? 100세까지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납입 면제라는 게 그다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지고 내시다가 혹시라도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 받고 아이는 100세까지 그냥 공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즉 100세 보장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험료 차이가 왜 그런가? 태아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1,000만 원이 7,000원인데요. 요게 태어났을 때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비싼데요. 2, 3년,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만 돼도, 한 2살만 돼도 요게 4,000원에서 5,000원 밖에 안 해요. 더 싸져요. 그런데 이게 30세로 갔을 때 얼마가 되냐면 2배로 늘었죠. 40세 가입할 땐 이렇게 몇 배씩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즉 24,000원에 내가 암 진단비, 허혈성, 뇌혈관을 다 가입할 수 있었던 걸 만약에 40세에 가입하면 68,000원이 되고요. 30세에 가입하면 54,000원이에요. 2배가 넘는 보험료를 내가 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세 보장을 처음부터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이 좀 100세까지 되니까 비싸. 어린이 보험에서도 저해지 보험이 나왔어요. 해지환급금 빵원인 거가 일반형보다 3세입에 40% 저렴한 싸게 나온 저해지 보험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내가 실속 있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저해지 보험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또
똑같은 보장을 가져갔는데 A보험사 저해지 보험은 8만 원인데 저해지 보험이 아닌 어떤 보험사는 16만 6천 원, 즉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해지 보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해지 보험의 단점이 있다면 그 보장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주 소소하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즉,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작은 것들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것들은 이제 저해지가 아닌, 왜냐면 보험료가 싸거든요. 그렇게 2개로 세트 가입을 하시면 빠진 거 없이 다 보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느 한 보험사로 그냥 보험을 세팅을 풀로 해서 난 하나만 가져갈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어린이 보험이라도 암보험이 어느 보험사는 굉장히 저렴하고 어느 보험사는 좀 비싸고 또 뇌혈관, 허혈상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보장 내용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2개나 3개로 세트를 판매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보장을 다 가져가시면서도 보험료는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몇천만 원 보험료가 앞에서도 보시면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총납입 보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대부분 야, 그 보험 뭐하러 들어? 그냥 저축해서 하면 좋겠어. 4천만 원씩이나. 좋아요.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10년 후에 1억이 필요해. 확실히 이때 10년 후에 쓸 돈이에요. 이거는 목표가 분명한 돈은 저축으로 가져가야죠. 그래야 손해를 없죠. 그거는 내가 다 원금 보장 받아서 다 가져가서 요때 쓰면 돼요. 근데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험은 여기서 발생할지 여기서 발생할지 또는 이걸 지나서 여기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보험을 딱 가입하는 그 순간 나는 암 진단금 5천을 가입했다. 5천만 원 여기 준비된 거예요. 근데 자, 5천만 원이 아니면 저축을 해서 여기는 5천만 원 아직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직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5천만 원 만들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험을 줄이고 내가 위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병력이 있어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병자 실손보다는 일반 실손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봉투 심사 또는 전화 심사. 즉 내가 언제 약을 먹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무슨 치료를 받았고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또는 약봉투를 검토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대신 건강한 사람보다는 할증 조금 더 비싸게 내가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유병자이신 분 있죠. 만성질환. 이런 분도 현재 50대, 40대이신 분도 실손이 없다. 나는 지금 혈압약 먹고 있고 당뇨약 먹고 있어서 나는 실손보험 가입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병력이 있다 보니까 유병자로 해서 보험료 비싸다. 아닙니다. 유병자에도 지금 저해지 환급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5세부터 가능한데요. 이게 유병자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아이가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크게 다쳐서 수술했거나 최근에 너무 놀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거나 아주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아주 싫어한 큰 질병이 걸려갖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 묻지마 암보험이 생겼어요. 15세부터 75세까지 지금 다 가능한데요. 이거는 암보험인데 유병자이던 상관없어요. 암만 없으시면 돼. 기존에 암 경력만 없으시면 유병자면 보통 일반인보다 한 30-40%가 비싼데 그게 아니라 표준체, 즉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이 표준체로 똑같이 유병자를 암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지금 한 보험사에서 살짝 스팟으로 파는 기간을 살짝 늘려놨어요. 그래서 요때 혹시 15세가 넘는 자녀들이 암의 어떤 경력이나 기타 다른 암 말고 다른 치료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분들은 요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급하게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꼭 요거는 메모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제발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다거나 뇌출혈을 가지고 있는 증권을 제가 안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제가 받아보면 그런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암에 지금 유사암이 우리가 보면 갑상선하고 상피내암이나 기타 피부암, 그 다음에 경계성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유방, 뭐 자궁, 전립선 이런 것들도 소외감이라고 그래서 일반암처럼 100%를 주지 않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다 이런 것까지 유방이나 자궁, 난소, 그 다음에 이런 전립선 이런 암도 다 주는지, 물론 갑상선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 또 하나는 이 갑상선 암, 즉 유사암도 요즘은 2천만 원까지 주는 보험사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갑상선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주기, 제가 메모하죠. 1년 주기 재진단암. 자녀보험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죠.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짜리. 그 다음에 40대, 30대, 18대 이런 질병 수술비. 진단비가 비싸거나 또는 진단비를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수술비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인데 이거는 똑같은 수술비네 뭐냐. 그럼 요거는 40대, 30대, 18대라고 하는 건 질병이 이렇게 가지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상해나 질병은 상해는 다치면 무조건 주는 거, 질병은 아파서 수술하게 되면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것들, 5대 골절 진단비, 수술비.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중환자실 입원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응급실 내원비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보험료가 싸요. 근데 우리가 긴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많게는 3억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고, 납입 면제 또는 저해지 보험을 해서 저렴하게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돈이 좀 줄여졌다면 그 돈으로 저는 확정금지 연금을 오늘부터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목표 자금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최근에 4에서 5% 최저 보증되는 데 있고 이건 확정금리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큰돈 아니어도 돼요. 최대 2천만 원까지인데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인터넷으로도 분명히 증여 신고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세뱃돈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증여해서 아이 통장에 만들어 놓고 이런 연금이나 또는 아이 목돈 어떤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하면 여기 나오죠.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아이 거 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을 처음에 줬으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 원을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나중에 종잣돈이 돼서 큰 돈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아주 똘똘한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30세 어린이 보험. 아직 우리 아이가 혹시 31살로 돼 있어도 보험 나이는 30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자서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막 급하게 달려왔지만 생각보다 보험 용어도 어렵고 변화하는 추세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 전문가에게 전화를 주셔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아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120세 장수 시대가 행복일지 불행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 놓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0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자녀들의 보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대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 풀어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연락 주시면 지금 바로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네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희 아들 거 보험을 예. 지금, 15살 넘어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해줬다고 해줬는데, 예. 예, 작년에 요로결석 때문에 병원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진료를 좀 받고 있는데, 특별히 보상 받은 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부분은 이게 생명보험 쪽으로만 그렇게 준비를 해줘서 그런 건지, 예. 네, 보장 내용 좀 한번 제대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받고 싶어요. 예, 작년에 아드님이 네네. 조금 아프셨는데 보장을 네. 잘 못 받으셔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올해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18살 됐어요. 18살이요? 네네. 네, 18살이고요. 아드님 지금은 아프신 것 괜찮은 건가요? 예, 예. 예, 지금은 괜찮고요. 괜찮은데, 예, 작년에, 네. 뭐 특별히 뭐 아드님 지금 건강하시겠지만 뭐 가족 중에 병력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할아버지가 대장암이셨고, 특별히 뭐, 그거 예.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18살 된 아들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생명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두셨고, 올해 가입을 해주셨네요. 교보생명에서 든든 보장보험 준비를 해주셔서 총 보험료는 17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아들이 작년에 요로결석을 앓기도 했는데 특별히 보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제안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보장을 저희가 이제 미리 받아서 이제 예. 봤는데요. 지금 좀 생명보험에 이제 2건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목적이 보장을 좀 이렇게 그 평생 보장으로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네. 지금 사실 그 두 증권이 사망 보장금에만 보험료가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거의 한 20만 원 돈을 내고 계신데 네. 사실 좀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시죠, 보험료가. 네네.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첫째적으로 이제 요즘 보험 자체가 트렌드가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장 폭이 예전에는 보장받기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쉽게 진단을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로도 많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네. 지금 보완을 지금 사실 하시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 우리 아드님이 요로결석으로 가셨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가더라도요. 나도 모르는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보험을 청구하시잖아요. 보험금 받으시려고 이제 회사에다 청구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병증이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진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거부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요로결석은 큰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맹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보상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체충격파라든가 뭐 시술을 하실 때 수술비로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네네. 2015년에 가입하셨던 이 그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네네. 이 보험 자체가 수술비가 굉장히 약하게 책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만 원 정도 받으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생명에 그 통합으로 가입을 하신 건 맞으신데 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물론 2년 정도 지금 거의 한 3년 납입을 하셨지만 이 보장 자체가 거의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100세 만기라고는 하지만 보장 자체로는 80세가 만기로 가지고 계신데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를 제가 넣어서. 네. 안타까운 건 갱신형으로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좀 이 보험 자체를 좀 보완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네. 그리고 보험을요. 제가 좀 쭉 줄여봤어요. 갱신 특약을 좀 빼고. 왜냐면 네. 지금 아이가 지금 1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할 텐데 이게 내가 80세가 만기면 만기 때까지 계속 보험이 오르면서 보험료는 계속 내요. 말은 20년 납에 100세 만기지만 사망 보험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갱신형 특약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특약을 빼고 줄여보니까 45,000원으로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무조건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있는 보험을 좀 줄여서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이제 첫째적으로 리모델링 목적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또 장점을 또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져가시는 게 목적이 아마 상해 특약으로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예, 뭐, 다쳐서. 뭐 된다. 예, 예. 네네. 그러다 보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 지금 상해 특약조차도 좀 보장 자체가 사망에 거의 올인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교보권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전혀 손해나지 않게 제가 보완을 제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45,000원으로 줄였던 게 왜 줄였냐면 네. 이 안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실손 의료비는 함부로 손을 대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물론 분명히 저렴하게 가입도 가능하셔요. 실손 자체가. 그렇지만 그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하고 지금 가입하셨던 보험하고는 좀 판이하게 보험 체계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 이 17만 원을 다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네, 줄이시면 사실 여기서 건질 거는 실손밖에 없기 때문에 실손은 한 10,000원이면 가입이 되시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를 줄이시든가 예. 하나를 완전히 정리를 하셔서 정말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장받기 굉장히 힘든 특약만 갖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든가 조금 아까 그 강진욱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뇌출혈은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만 우리가 연구 장애가 남아있을 때만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이 보장을 모든 뇌를 보장해주는 그런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우리가 3대 진단이라고 하잖아요. 암, 뇌혈관, 심혈관도 마찬가지세요. 여기 지금 하나의 증권의 내용이 있는 거 보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갱신형이에요. 더군다나. 그러고 거기다가 보장 보험 굉장히 좁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해드린 게 허혈성 진단비라 그래서 모든 심장 진단비라 그래서 우리가 뭐 협심증이라든가 어떤 심장에 대한 진단이 나온다든가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보험이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저해지 환급형이라서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는 한 30-40% 저렴하고요. 그리고 특약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보장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암진단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뇌혈관, 심혈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보험 안에 생명보험을 2개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담보가 가입이 안 되세요. 생명보험에는 비용담보가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특약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배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자 특약이라든가 이게 가입이 전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드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운전을 하실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손해보험 쪽에다가 이 비용 담보까지 얹으시면 몇 천 원이면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완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남자잖아요. 남성이고 일단은 뭔가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죠? 운동을 한다든가 레포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행을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보다. 그래서 상해 쪽으로 준비를 하신 게 맞으셨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재해 그 휴장이라든가 이게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입은 1억까지 가입이 되세요. 되시는데, 휴장이,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50% 이상이 됐을 때 무조건 일시금으로 1억이 나가요. 그런데 3%부터 80%까지 보장이 아주 미약한 상태, 뭐 아킬레스건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이랬을 때 무릎이 많이 다쳐서 상해가 됐을 때 휴유장애 입으면은 그 작은 휴유장애조차도 지급을 해드리는 상해 휴유장애를 1억까지 넣어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받고 또 받는 진단비라 그래서 질병 휴유장애를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는 우리가 일회성이잖아요. 첫 번째 한번 받으시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되세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진단비는 한 번 받는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어린이 보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뭔가 뭐 재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유장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병 휴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으세요. 이것도 제가 여기다 얹어드렸는데 지금 가입은 뭐 1억까지도 가입이 되고 뭐 5천까지도 가입이 되고 하지만 정말 적정 수준으로 가입을 하신다 하시면 보험료 한 7만 원 정도면 이 제가 말씀드리는 암이라든가 뇌혈관 다 들어간다고요? 예, 다 포함이 되시고요. 포함이 돼 있는데도 우리 지금 한화에 있는 보험보단 굉장히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보장 자체가. 네.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교본은 제가 이제 가감하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 같은 경우 좀 줄여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한 11만 원에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좀 나는 좀 하나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실손만 가져가겠다 하시면 한 보험료 10만 원도 안 가져가서 한 8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휴유장애까지도. 네, 그래서 좀 제가 조절을 해드린 것도 리모델링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첫째적으로 보장을 좀 더 넓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 특히.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이제 지금 미리 잡아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 폭도 굉장히 넓게 가져가시는 거고,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게 어머니 뭐 저축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장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물론 제가 이제 보장을 크게는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소비자 몫이에요. 내가 좀 더 가져가겠다 하시면 좀 더 얹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방송이 끝나서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할 때 그거는 부연 설명을 따로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시청자님. 네네. 네,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예, 많아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연결해 드릴 거고요. 네네.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 보험이 좀 사망 보장에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사망에 대한 보장은 있다라고는 알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전화 잘 주셨고요. 일정 부분 정리하고 뭐 손해보험의 저해지 보험으로 좀 저렴하고 보장의 폭은 넓게 가져가는 방법 제시해 드렸거든요. 네. 예, 생각해 보시고 아드님 보험 잘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잠시 후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내용도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5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7세 딸이 침샘암 진단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지 7년이 지났는데요.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암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강준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네요. 제가 아까 묻지마 암보험 얘기했잖아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 거기에 암 경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서 될 것 같았지만 암 경력이 있는 분들은 현재 그 묻지마 암보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암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7세밖에 안 됐지만도 지금 가입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요거는 이제 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만 할증받을 수 있는 암보험과 아까 얘기한 뇌혈관이나 허혈성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쪼개서 따로따로 가입을 가져가시면 암보험에는 할증이 붙겠지만 다른 거에는 그렇게 할증이, 왜냐하면 다른 질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침샘암이라는 게 사실은 전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다지 막 좋아하지 않는 암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요 묻지마 간편암은 안 되겠지만 다른 암보험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건 분리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입 가능한 특정 암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셨으면 저희 꼭 연락 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보험 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